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의 화훼 농가들이 졸업과 입학 등 꽃 성수기를 앞두고 애써 키운 꽃밭을 돌연 갈아엎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미와 국화 등 형형색색 꽃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출하를 앞둔 다자란 꽃밭을 농기계가 그대로 갈아엎습니다. 화훼 농민들이 시설하우스에서 애써 키운 각종 꽃을 도로 갈아엎고 있는 겁니다. 발단은 지난해 10월 타결된 에콰도르와의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전략적 경제협력협정. 협정이 발효되면 에콰도르산 장미와 국화 등 화훼 수입 관세 25%가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그럴 경우 국내 화훼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게 농가들의 우려입니다. 인건비, 자재비 빼고 나면 농민들이 꼴은 들어오는 게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라 농가에서 농사를 포기하고 이 때문에 협정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위기감을 느낀 화훼 농가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경남과 부산의 화훼 생산 농가는 모두 700여 곳으로 국내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협상 체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와 난방비 등 높은 생산 원가를 고려하면 국내 화훼 농가들은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비료대 이런 걸 하면 한 7, 8천 원 받아야 되는데 그 반값밖에 안 되니까 타격이 말할 수가 없겠지. 화훼 농가들은 원산지 표시 의무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훼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R&D라든지 또 품질이라든지 또 품종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국 화훼 농가들은 정부의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이달 말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상반기 문을 열 우주항공청의 임시청사 윤곽이 이달 안에 결정됩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이제 사천에서는 정주 여건을 지원할 우주항공 복합도시도 조성되는데요. 사천시는 우선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사천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모델이 된 프랑스 남부도시 툴루즈. 세계 2위 항공우주기업 에어버스와 방산기업 탈레스 등 800여 개 기업이 몰려 있습니다. 연구센터와 대학 등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항공우주 복합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사천은 국내 유일 완제기 체계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마련합니다. 여기에다 주거와 교육, 관광 등을 아우르는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2034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의 핵심은 광역교통망 구축입니다. 사천시는 철도와 항공교통 체계를 개편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역과 옛 삼천포역을 잇는 28km 구간에 남북으로 뻗은 항공산업 철도망을 추진합니다. 김포와 제주 두 개 노선만 있는 사천공항은 국제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선 청사 건립을 검토합니다. 또 사천의 동서를 잇는 항공산업 대교와 진주, 삼천포 우회도로도 개설해 도심 혼잡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천시는 2026년부터 추진되는 공항과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도심의 규모도 2배, 3배 이상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참여해서 복합도시를 빠르게 조성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우선 과제입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지난 9일 사천시를 찾아 복합도시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후보지를 둘러봤습니다. 과기부는 후보지 3곳 가운데 한 곳을 이달 안에 결정한 뒤 오는 5월 말 임시청사를 개청하겠다고 밝혀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사천시의회 윤형근 의장 등 시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의회는 우주항공청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인근 의회와 힘을 합쳐 협력하고 개청 준비 등 후속 작업에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오늘은 창원 성산 아트홀을 찾은 90살의 세계적인 영국 화가 로즈 와일리전을 소개합니다. 발랄하고 순수한 감성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영국 할머니 화가의 원화 작품들을 만나보시죠. 진정은 기자입니다. 1592년 스페인 전투에서 이긴 뒤 그린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에 초성합니다. 위풍당당한 여왕이 친근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대중 앞에 다시 섰습니다. 치마의 큰 형태, 미키마우스를 연상하는 넥라인과 칼라, 그리고 하얀색 드레스와 망토에 그려진 오렌지색 무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가로 5m 대형 캔버스에 담긴 빨간 코끼리와 여우 원숭이. 붓 대신 맨손으로 물감을 칠한 작품은 점점 커져 대형 작품이 됐고 실수는 천을 덧대 교정했습니다. 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외곽 정리가 굉장히 힘든데 이 외곽을 보시면은 천을 덧대서 외곽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구를 사랑한 화가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의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에 캔버스를 덧대 엠블럼을 그려넣었습니다. 로즈 와일리 남편이 그 토트넘의 아주 오랜 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붉은 사자가 들어가 있는 엠블럼을 로즈 와일리가 좋아했다고 해서 90살의 영국 화가 로즈 와일리의 원화 작품 150여 점이 창원을 찾았습니다. 화가는 아내와 세 아이의 엄마로 살다 45살에 그림 공부를 시작해 70대에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 3대 갤러리인 데이비드 즈워너의 전속 작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관객은 볼 수 없었던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VIP룸 전시장까지 공개하는 로즈 와일리 전시전은 3월 10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오늘 4월 10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추가로 등록한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예비 후보입니다. 경남도 의원과 1대 2대 창원시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예비 후보입니다. 해군 참모총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춘덕 예비 후보입니다. 12대 경남도 의원과 2대 3대 창원시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마산 회원구 진해구 예비 후보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맑은 하늘에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0도, 의령이 영하 3도, 창녕이 영하 4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올라 11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하니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후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말에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일요일 창원의 한낮 기온이 13도까지 크게 오르는 등 포근하겠고요. 다만 서부 내륙에서는 일요일 늦은 오후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0도, 함안이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0도, 함안이 11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4도, 사천이 영하 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2도, 산청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무척 큰 요즘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7회 지리산 산청 곶감축제가 시천면 산청 곶감 유통센터에서 어제 개막해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 축제는 곶감으로 간식 만들기와 곶감 요리 경진대회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고 축제 기간 1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산청사랑 상품권 10,000원을 돌려주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경남의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이 2억 5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남 수산물 역대 최고 수출 기록인 2011년 2억 4,400만 달러 기록을 12년 만에 넘어선 것입니다.
수출 상대 국가별로는 일본이 31.8%를 차지했고 중국과 미국이 각각 25.8%, 16.6%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매달 5만 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합니다. 경남의 원폭 피해 1세대는 553명입니다. 원폭 피해자 수당을 받으려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거주지 시군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해 치안종합성과 평가에서 4단계 성과 등급 가운데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2 현장 도착 시간 단축과 교통사고 사망자 13% 감소, 안전 셉테드 골목길 조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30년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발표한 방침에 경남에서는 36만 가구가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준공 30년 이상 주택은 아파트 11만 9천 가구를 포함해 전체 36만 가구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인구 순 유출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고 창원시의 인구 감소는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지난해 16,000여 명의 인구가 순 유출돼 서울에 이어 전국 순 유출 2위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지난해 인구 12,000여 명이 감소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 인구 감소 1위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